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언론 시흥타임즈 문호환 기자입니다. 시흥시 시각장애인 협회장을 맡고 있는 문광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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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전부터 제가 네. 페이스북을 사실 통해서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친구 추천이 되었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글을 또 굉장히 잘 쓰시고 재밌는 이야기들 1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읽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 네. 라는 책을 또 이제 발간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작가시잖아요. 그쵸? 회장님이 시각장애인 협회를 언제부터 그럼 맡으셨죠? 제가 2022년부터 여기 시각장애인 협회장을 맡게 됐고요. 이제 그전에는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시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 계세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네네. 시흥시의 전체 시각장애인은 한 1900여 명? 1900여 명 정도 되고 네. 그 중에 중증이 한 4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장애인 등록할 때 각 장애 영역별로 네.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맞는 재활이나 이런 과정들을 네. 종이에 적어 만났어도 저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은 이러저런 교육 체계가 있고 네.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고 예. 알려만 줬어도 물어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전달 체계가 없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내 가족이 팔달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지자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저희 협회를 알리고 활동을 알리고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누군가는 보겠지. 시각장애인은 못 봐도 가정은 볼 거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고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가족이나 누군가는 볼 거다. 그러면 나의 삶이 곧 그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좀 알리려고 그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사진도 뭐 찍어 올리시고 막 이러셔서 이분이 정말 시각장애인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뵙고 싶기도 하고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체계화가 좀 되어 있나요? 시스템 같은 게? 저희 시각장애인에게 이제 음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센스 리더라고 이제 화면을 읽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자판을 치면 치는 글씨를 다 읽어주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제 단지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찍어도 찾아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제가 사진 찍어준 분한테 카톡으로 받아요. 카톡으로 받아서 제 이메일로 보내고 이제 이메일에서 다운받으면 컴퓨터에서 컨트롤이 쉬우니까 저는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복잡하네요. 과정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니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나도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협회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또 좋아질 거니까. 제가 실명하고 재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런 정보를 몰랐고 이런 재활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은 허비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시각장애인 협회를 맡아서 이제 나보다 늦게 실명하는 분들은 나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중도에 실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95%가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되니까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오면 분명히 재활을 해서 컴퓨터를 가르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맹학교나 안마 수련원 진학을 해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안마사 자격증으로 이제 상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도 하고 실명하기 전처럼 일을 하고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전맹이거든요. 전맹도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저시력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맹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저시력 분들이 맹학교 가면 사회에서는 약자라고 생각했는데 맹학교 오면은 내가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배우시고 익히시고 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회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장애인분들이 용기를 갖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협회나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해볼 수 있다. 좌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아까 옆에 제가 둘러보니까 옆에서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슐런이라고 덴마크 민속놀이인데 생활체육입니다. 근데 협회도 조직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저 갈 때 어르신들이 난 팔에 힘이 없어 못해. 지금은 저 보드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있었죠. 저희가 70대 80대 선수를 이끌고 가서 작년에 슐런 단체전 3등, 생활체육 게이트볼도 하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게이트볼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 23, 24, 2연패 금메달. 야, 아주 대단하십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장배 게이트볼 대회 우승. 지금 이제 게이트볼은 시흥 1등이에요. 우리 그 시흥 씨가 정말 장애인식 개선에 좀 앞장서는 그런 그럼요. 지자체가 되기를 저도 굉장히 소망합니다. 네. 사회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사회적 약자에게 맞춰져야 된다. 기준이. 그 기준이 약자에게 맞춰지면 일반인들도 사실 다 살기 편한 세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모두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저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장애인이 편하면 누구나 편하다고. 맞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장애인을 배려해서 만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장애인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려면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요. 맞습니다. 시흥시가 이제 장애 공감 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배려하고 입장받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나 에티켓도 사실 많이 바뀐 게 사실이거든요. 장애 공감 도시로 되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매학교 학강을 하면서 전철을 타고 왔어요. 신기론천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제가 13년도에 거기 선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금요일날 가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는 거야. 예, 지금은 다 있죠. 다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약 오르더라고. 일찍 근데, 있었으면. 아니 근데 정말 아찔했겠네요. 높더라고요. 높죠. 예. 근데 올라왔어요 제가. 진짜. 제가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저 떨어진 이유로 스크린 도어가 이제 생겼죠. 예. 몸 받쳐 장애인들을. 뭐 지난 일이니까 웃고는 있지만 정말 큰일 났을 뻔. 아니 근데 특공대 출신이세요? 네네. 저 701 특공대 출신입니다. 진짜요? 네. 낙하산도 하고 공무들도 하고. 그럼 뭐 괜히 이제 잘못 왔다가는 그 당수 그냥 한 번에. 눈 안 보이니까 다 필요 없어요. 선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는 점자와 USB 컴퓨터 파일이 오거든요. 법률로 돼 있어요. 국회의원, 시장님까지. 근데 시의원분들은 법률로 제정은 안 돼 있어요. 의무는 아닌데 대신 본인이 점자 홍보물이나 그 USB 컴퓨터 파일을 제작하면 선거 비용을 다 보전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에 의해서 하는데 안 하세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 비용도 다시 보전이 되는데. 왜? 의무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법률로 제정된 것과 제정된 이 법률이 중요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시의원분들도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이 법률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안 하시는 후보님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제가 특종으로 또 저만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특종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어떤 걸 배우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있을까요? 제가 대화를 할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사 꿈이었기 때문에 서류 작업은 돼야 된다. 서류 판독은 돼야 된다. 컴퓨터하고 점자,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점자와 컴퓨터는 필수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시흥시에 컴퓨터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협회도 여건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회장이 된다면 그쪽에 컴퓨터 있지만 음성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교육 체계를 만들어 놓고 언제 어디서 누군가 올지 모르니까 아무 때 오시더라도 배울 수 있게 해드리자.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준비를 해놨고 안 보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또 근로지원인 제도도 있어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은 못할 거라고요. 저는 지금 서류 같은 거 혼자 이메일 다 확인하고 직원들이 와서 안 읽어줍니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라. 나도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충분히 하거든요. 컴퓨터하고 이제 그 문자, 점자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확 뭔가 영역이 열리는 거네요. 시각장애인 분들 좀 망설이시는 분들 있으시면 협회를 오십시오. 공짜입니까? 혹시 이거 돈 내는 겁니까? 공짜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정말 멋있어요.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교육 지원받아서 올해도 가고 있거든요. 31개 시군 중에 스마트폰 교육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1등이죠. 와, 이제 우리 시흥시를 제가
비판의 1순위를 두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칭찬할 부분이네요. 네. 아주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시각장애인 단체장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 네. 아주 마음 따뜻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판의 사명을 띠고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장애를 갖게 되면 처음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재활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이거 뭐 장애가 있다고 못할 건 없다. 단지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 맞습니다. 네. 나와서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발전하는 CX의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화이팅!